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김현태 전 707 특임 단장의 안기령 대변인에 대한 진술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박선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저희 비서관이 촬영했던 영상을 공개합니다. 뭐야? 갑자기 더 왔어요, 경찰들. 아니, 경찰 더 와서 갑자기 그 사람을 때렸어. 자빠졌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지요. 덩치 큰 보디가드 대 시민들과 보자진, 화장하고 촬영 준비를 해서 대 절박한 마음에서 연출된 모습 대 있는 그대로의 기록 어떠신가요? 자, 김필성 변호사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부대라는 707 특임대 대장이 인정한 크리티컬 기술의 소유자라니 안기령 대변인을 당장 특수전 사령관으로 임명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란을 막은 세력들은 다 쇼였다는 연출론을 조직적으로 밀고 있는 것 같은데 김현태와 더불어 김영현 측 변호인 역시 12.3 당시 국회의장의 월담을 쇼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현 변호인은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가 되기 어려운 경우 원격 영상회의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 장소적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거 자체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법 숙지가 미숙하여 의정활동의 자격과 소양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굳이 담을 넘어서 국회의사당 진입 필요가 없었다. 제3의 장소에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의도적 연출인 것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된 법조항은 코로나 때 만들어졌고 2022년 6월까지만 유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 숙지가 미숙하여 자격과 소양이 부족한 건 변호인 본인이 되는 것인데 과연 이걸 몰랐을까요? 자, 그런데 우한식 국회의장의 월담에 대해 언급한 자가 또 있으니 바로 곽규택입니다. 필리버스터를 한다며 피켓을 들고 나온 곽규택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국회의장님께서 국회 담벼락에다가 본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담 넘은 곳이라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제가 국회의장님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 더 기념하시라고 제가 만들어 왔어요. 국민 여러분, 자 보십시오. 자, 결국 1년이 넘도록 누구 하나 처벌받지 않는 내란 세력이 이제는 내란을 막은 민주 세력들을 오히려 폄훼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상황이 되는 건 바로 조이대와 지기현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 법원은 제2내란의 주인공입니다. 지난 11월 박선원 의원은 국방부 차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그 TF에서 국군 의무사령부 이번 내란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조사한 적 있습니까? 국군 의무사령부 없죠. 국군 수도병원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포함이 안 된 걸로 없죠. 예. 정보사령부 문상호와 무슨 짓을 했는지 조사하십시오. 취조하고 불법적으로 자백을 해서 거짓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고 어떤 화학 제품으로 뭘 하려고 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조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11일 박선원 의원은 충격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지요. 12월 3일 윤석열, 김영현, 노상원 등의 일당은 불법 개헌을 통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대거 체포, 구금, 고문하면서 약물을 이용해 거짓 진술을 받아내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문건에는 협상과 포섭 1단계, 2단계 신체적 고문, 3단계 정신적 고문, 4단계 자복 유도죄를 통한 무저항 상태로의 굴복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조작하는 계획입니다. 즉 계엄하에 정치인과 시민들을 신문, 고문하는 과정을 전제로 어떤 약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정신과 육체를 어떻게 파괴하고 무너뜨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문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두환 독재 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잔혹한 범죄 행위의 구상이자 준비 실행 계획입니다. 제가 제시한 이 문건은 정치인의 고문과 협박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문건이자 실행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되었겠습니까? 윤석열, 노상원, 김영현과 그 일당이 이 실행을 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
계엄을 앞두고 비상계엄 준비를 하는데 혼자 궁금해서 작성한 문건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특검을 비롯한 수사당국, 누가 이 보고서를 작성토록 지시했고 실제로 어떻게 보고를 받았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수사를 해야 합니다. 자, 이러니 이제 종료될 내란 특검은 그야말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선 노상원 수첩이 실행되었을 테고, 그랬다면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우원식, 조국, 정청래 등은 살해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국회의 기능은 마비되고 행정부는 계엄군이 장악하고 국민들은 통제의 압제에서 자유를 잃고 어디론가 끌려가 고문과 죽음의 공포 속에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암흑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사법부는 계엄사령부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합법적인 사법부 체계는 송두리째 무너지고 계엄군이 통제 속에 계엄군의 사냥개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때 조희대 사법부는 그때 바로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폭거다, 비상계엄에 반대한다고 사법부 독립을 외쳤어야 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사건 때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현장으로 달려가 폭도들의 만행을 규탄하고 사법부 독립을 외쳤어야 합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서부지법 폭동 등 사법부의 독립을 외쳐야 할 때는 비겁하게 숨고, 내란이 진압되고 내란범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앞두고는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내란 척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걸림돌을 넘어 회방꾼이 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기위원 재판정을 보고 있느라면 우라통이 치밀지 않습니까? 침대 축구하듯이 재판을 질질 끌지를 않나. 엄숙하고 지엄해야 할 내란 재판정을 희화화시키고 피고인 층의 법정 모독과 조롱, 새털처럼 가벼운 지기현 판사의 언행은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구속영장은 번번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내란 방해 세력을 넘어 내란 척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을 하자는 겁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에 단호히 반대하고 내란 척결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보였다면 지금쯤 헌법재판소에 못지않는 국민적 신뢰를 쌓았을 것입니다. 일제치하 때는 대한독립의 목소리를 꺼내지 못하다가 8.15 해방이 되니까 그때서야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비겁한 8.16 독립운동가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니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자는 겁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자니까 이런저런 시비를 거는 내란 척결 방해의 시끄러운 소음이 들립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실 내용으로 내란 재판부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헌법의 적들과 민주주의 적들을 합법적으로 척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대 특검에서 손도 못 댄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최혜병 특검은 수고는 했으나 구명로비 의혹의 실체를 못 밝혔고, 김건희 특검도 고생은 많았으나 진술 거부 등 방해로 양평 고속도로 의혹, 윤석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은 손도 못 댔습니다. 내란 특검은 여러 성과를 냈으나 노상원 수첩의 진상, 내란의 최초 시발점, 최초 공모자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외환죄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되었습니다. 내란 척결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2차 종합특검으로 미진한 수사를 계속해야 합니다. 내란과의 전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독일처럼, 프랑스처럼 내란범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서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프랑스 공화국이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듯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내란범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란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기에 죄악에 눈 감지 말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